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고 헌재는 탄핵을 시키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탄핵의 핵심으로 내란죄를 엮고 있지만 대통령의 합법적인 통치 행위로 계엄을 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한 국민적 계몽 차원에서 계엄이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탄핵은 한동훈의 설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키워준 대통령을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꿈에 빠져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계엄 조치를 국헌 문란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한동훈은 계엄 조치로 자신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국정원 차장인 홍장원의 진술에 따른 것입니다. 홍장원은 말을 바꿔가며 지금까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포 지시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체포 지시가 아니라 동태를 파악하라는 의미가 체포 지시로 둔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홍장원의 거짓말 때문에 대통령은 억울하게 국헌 문란으로 내몰리고 내란죄로 지금 구속되고 탄핵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특전사 곽종원의 진술이 180도로 둔갑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특전사 사령관은 김병주의 개인 방송에 불려나가 특전사 요원 빼라는 말을 의원 끌어내라는 말로 둔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원을 빼라고 한 것은 국회의 안전 상황을 고려하여 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진술로 둔갑이 되어 검찰에 기소되고 헌재에 소추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팩트가 거짓 날조되어 공수처는 끝내 그들은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구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대통령의 계엄 조치가 불법으로 내란죄로 몰아간 것은 바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반국가 세력의 지시였던 것입니다. 더욱 과관인 것은 헌재에 포진되어 있는 재판관의 자질이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헌재 소장 대행인 문형배는 같은 문시인 문재인의 아바타이고 이재명의 깐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형배는 양파처럼 까도 그의 정체성은 반국가 세력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6.25 사변에 참전한 16개국에 대해서도 모독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참전한 그들을 왜 참전했는지를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침이 아니라 북침을 했다는 북한 측의 주장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공산주의자이고
역시 김일성 장학생답다는 것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헌재 소장대행인 문형배 사주와 대통령을 바로 구속해버린 검찰총장 심우정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친중파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친중파인 반국가 세력에 의하여 자유체제가 무너지게 된다면 중국은 1등 국민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은 2등 국민이 되어 중국인의 갑질에 시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식민지보다 더욱 비참해지는 중국 식민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문형배의 사주를 살펴보고 아울러 탄핵 설계자인 한동훈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주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형배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문형배의 사주는 갑진년 정축을 정해일 경술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축진이 있고 해수가 있어 수기가 매우 태왕한 사주인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금까지 금생수 보태주기 때문에 수가 매우 태왕한 사주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주에 수가 많으면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화, 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시에 술시를 얻어, 즉 화토를 얻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잘 흘러왔던 것입니다. 51세 개미대운까지는 화토운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호의호식하고 판사로서 많은 사적인 영광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61세 갑신대운부터는 화토가 끝나고 다시 금운으로 오기 때문에 암울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격국을 보면은 축중에 경금이 투간하여 바로 이 사주는 정제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격을 생해주는 축진토가 이 사주의 상신이 되고 또 경금을 화로부터 보호해주는 해수가 이 사주의 구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간에 있지 못하고 지지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공부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이재명과 상당히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도 미천한 집안에 태어나 사법고시가 그를 인생을 바꾼 것처럼 문형배 역시 비난한 집안에 태어나 출세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해수도 지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당한 헌재의 소장이 아닌 대행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격이 토금수하여 이 격은 바로 이 사주의 기신으로 태왕한 이 수기운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주의 이 격이 이 기신, 태왕한 기운으로 흘러 들어가면은 심상이 악인의 심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화토, 반기는 필요로 하는 오행으로 격국이 향하면은 선인의 심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형비는 기본적으로 악인의 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심성을 가지면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양심적이지도 못하고 도덕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악인에다가 이 사람의 동물적인 기질을 보면은 이 축에 이 사람의 동물 어떤 스타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호랑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 약간의 그런 스타일을 의미하고 바로 일지에 있는 이 해수가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해수는 바로 하이에나 자리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이에나는 비열하고 악랄하다는 것입니다. 먹잇감이 쓰러지면은 사정없이 물어뜯는 바로 그 하이에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성은 이 술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술의 심성은 이 술은 올빼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올빼미는 변망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기가 막히게 자기 먹이를 찾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는데 바로 이러한 올빼미 심성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동물적 기질도 하이에나로서 이러한 악인의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어떤 우령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바로 갑진 때문에 큰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겨울 태생이기 때문에 앙상한 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해수 축토해서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이 술토 경금이 있어서 이렇게 장작 나무를 피워서 그나마 이 추위를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위를 막아내고 있지만 이 장작불은 지금 현재 신운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신운은 바닷물이 크게 쓰나미를 일으킴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집채처럼 보이는 이것이 다가올 바로 파도의 쓰나미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수가 몰려온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가 수가 매우 태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에 많은 물이 쓰나미로 덮쳐서 바로 이 불도 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신운, 현재 62세이기 때문에 갑신운에서 앞으로 닥칠 일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행배 씨의 앞길은 길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62세 을사년입니다. 이 을사년에 사화는 일지 사유충해서 바닷물을 건드리게 되어 있고 이 사화는 대운의 신과 사신 합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도의 쓰나미에 의해서 불이 꺼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헌법을 위반하여 양심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고 공정하지 못한 짓을 하면은 자기의 앞길을 더욱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심우정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 심우정은 경술년 기축월 경자일 정축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금기운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실제로 토가 이 사주에 하나, 둘, 서의 너이기 때문에 토가 강하고 또 금도 토생금바다 금도 강하고 따라서 토생금이 되기 때문에 금이 강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주에 금이 강하면은 삼본법에 의해서 금, 수, 목으로 와서 세 번째 운기에서 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오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과 화가 이 사주를 살려주는 오행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주는 엄동설안에 태어나고 꽁꽁 얼어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야말로 이 불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주는 그러나 불은 정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화는 밤의 달빛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주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아주 기암 개석이 있는데 요 오솔길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달빛과 별빛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달빛과 별빛이 흐른다는 것은 날씨가 맑기 때문에 이러한 풍광이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름이 낀다면 달빛도 별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아름다운 풍경이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격을 보면은 축중에 기토가 투관해서 정인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인격에 해당하면은 정인격을 승해주는 정화 있어야 되는데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천간에 떠 있기 때문에 금수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우정은 전직 국회의원이고 도지사를 지냈던 심대평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인격은 경금을 만나면은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사주에 이렇게 경금이 있기 때문에 격이 뛰어나고 오행이 또 흐름도 목화로 흘러주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화운으로 왔기 때문에 검사로서 최고봉인 검찰총장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심성은 이 격이 화토금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목화로 오지 않고 토금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로 지하로 가버리기 때문에 심상이 악인의 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상을 가졌는데 동물적인 기질을 살펴보면은 이 사주에 바로 자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는 삽살개 자리인 것입니다. 삽살개는 자기가 모시는 주군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도 심우정은 주군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가 아마 주군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삽살개인데 월이 스타일인데 월은 뭐냐면 올빼미 스타일입니다. 올빼미는 약간 변망덕한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망덕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빼미는 스타일이자 본인의 심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심성은 그야말로 변망덕한 심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의 심상에다가 이렇게 올빼미의 심성 그리고 겉모양은 삽살개로서 어떻게 보면은 귀여움을 주고 부드러움을 줄지 모르지만은 자신이 모시는 주군에게만 충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재명이가 아마 주군이라는 심정이 더욱 가는 것입니다. 물 형상론에 있어서 이렇게 별과 달이 어우러진 것은 구름이 끼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 을사년에 오면은 이 사화는 축토를 만나고 경금을 만나면은 구름이 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우정은 을사년은 바로 별빛과 달빛이 사라지고 이 풍광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깜깜한 밤 속에 본인의 앞길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사주를 살펴보면은 개인적인 운명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는 심상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 사람이 주군을 배신하는 건지 그 사람이 어떤 심성을 가졌는지는
동물적인 형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동물적인 심성은 바로 일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화가 일간이기 때문에 인옷을 운동을 하게 돼 있고, 이 해자축의 기운을 가지면은 암중모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꿍꿍이, 어떤 속셈, 전략 이런 것이 매우 강하고, 이쪽 기운에 이렇게 기울어지는 기운에 있는 사람은 뭔가 묶고 가두고 또 지키고 이런 기운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뭘 묶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쪽에 이 노로 이렇게 확산하는 데는 뭔가 손을 펴고 이렇게 확산하고 이런 기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금사들은 이쪽 묶는 기운, 가두는 기운, 구속하는 기운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는 있는 것을 재판하는 거고, 검사도 묶고 가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문형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형배는 더욱더 알 수 없는 암중모색을 하는 그야말로 사상과 철학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설득 잘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체로 그야말로 이 사람은 그 사상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상보다도 행동, 그야말로 검사로서의 그런 기질이 역시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에 속을인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면 히틀러, 나치처럼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위기를 느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조치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조치의 진정성을 알면서 비상조치가 바로 국민의 계몽령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의 극악무도함과 개수작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반국가 척결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부활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문형배와 거의 막상막하인 이미선의 사주를 보면은 기윤년 정축을 우술일 신유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 역시 금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토도 강하고 금도 강하고 토생금하기 때문에 금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금이 강하면은 역시 삼본법에 의해서 금, 수, 목에서 이 목화가 이 사주에 가장 필요한 오행이고, 목화로 운이 흘러지면은 매우 발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도 운이 지금까지 운이 목화로 흘러왔기 때문에 판사가 되고 또 헌재 재판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주 역시 격을 보면은 축중에 신금이 투관하여 상관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관격은 흉격이기 때문에 극하는 이 정화가 바로 상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주에 이렇게 월간에 상신이 있기 때문에 역시 유복한 집안에 부모님의 덕으로 공부를 잘 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관을 생해주는 이 기토가 이 사주의 구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주의 격국이 잘 짜여 있기 때문에 법관으로서 승승장구하여 헌재 재판관까지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격이 화, 금, 토로 해서 마지막 이 토가 토금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사주 역시 심상이 악인의 심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악인의 심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중에 늘 주식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앞에 얘기한 문형배 재판관도 업무 중에 거의 독후감 쓰는 걸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로 공정하지 못하고 양심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출세를 하는 것은 격이 일단 잘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이 이렇게 희신운으로 흘러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격이 짜여지되 이 격이 기신으로 향하면은 악인의 심상을 가지는 것이고 희신으로 향하면은 선인의 심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착한 것은 심상이 격이 희신으로 향하면은 착한 것이고 기신으로 향하면은 악한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못하고 오는 것은 착한 거하고 악한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권선징악이라 하여 착하게 살도록 권하고 있는 거고 또 착하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비양심적이면은 누가 진정으로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부러워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은 이 사람도 아주 높은 말하자면 산에 기암절벽이 있는데 이렇게 촛불 하나를 켜놔놓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기도하는 사주이고 굉장히 일반 사람이 범하기 어려운 그런 산인 것입니다. 기암절벽의 높은 산에 촛불을 켜놓고 있는데 누가 여기 찾아가겠습니까? 사람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고독함을 의미하고 촉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동물적 기질을 보면은 역시 축이 있기 때문에 축은 이 호랑이의 스타일이고 바로 술은 올빼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호랑이 스타일 가진 올빼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는 뭐냐면은 개에 해당하는데 삽살개고 역시 주군을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군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주군은 역시 이 사람도 이재명이나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이 주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 기운이 이렇게 거두고 묻고 가두고 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역시 판검사에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선에게 우리가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미선이나 문형배나 절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제가 심상을 통하고 그리고 심성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을 통해서 결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주를 통해서 탄핵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탄핵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통령의 엄청난 물이 덮치게 되면은 이 촛불도 꺼지게 되고 문형배의 장작불도 파도의 쓰나미에 의해 쓸려가게 되고 이 촛불도 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